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또는 무소속으로 있지만 어쨌든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모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지금은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씨, 이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 지난 대선 때 출마했던 사람들은 이미 시효가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정작 이 두 사람은 지금 일찌감치 대선 도전을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있었던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앞에 두고 바보짓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김종인 위원장이 현재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화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물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을 갖다가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간에서는 오세훈이 어떤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직을 내걸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들 비판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세훈 씨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든 갖고 있지 않았든지 간에 그 공직을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마음대로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거 맞습니다. 다만 이 기사를 보면서 그게 과연 바보짓이라면 정말 바보짓을 한 사람은 또 누굴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사자가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김종인 씨가 한 행동이 바보짓인지 아닌지는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와서는 김종인 씨가 비판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준 게 바로 김종인 씨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씨가 그걸 지금도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거의 기재고 자기가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었다. 그걸 지금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게 일종의 정치적 자산이 돼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난 3월 13일 김종인 씨를 만나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이게 2020년 4월호 월간조선에 실린 인터뷰 기사인데 그 중에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김종인 씨는 분명히 자기가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데 기여를 했다, 일조를 했다, 이것보다도 사실상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자부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못하고 있다,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했더니 경제는 위기, 외교도 별로 이룬 게 없고 성과를 이룬 게 3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합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까? 했더니 없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소득은 주도했는지 모르지만 성장은 없잖아요. 북한 문제 마치 김정은이가 뭐라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회는 갈등 구조에 빠져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정권이란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당신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집권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줬다고 자부하고 다니느냐, 자랑하고 다니느냐,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에 간 거냐, 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도운 것이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했더니 감투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당시 새누리당 사람들이 자기들이 20년간 집권한다고 그랬다고,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20년 동안 집권했냐라고 물어보면 확고한 지지층이 30%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달라서 아무런 추문이 없다는 거야. 그때 외신 특파원이 일본에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식으로 한국도 보수가 장기 집권한다는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씨가 튀어나가고 내부 싸움은 계속되고 그 꼴을 보니까 진짜 새누리당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들던 찰나에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졌다고 난리를 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건전한 야당은 한 곳 있어야겠다 해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총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무슨 180석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180석을 자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그 여론조사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여권과 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총합을 비교를 해보면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 총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판세대로 간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대선이 뭐 2018년 12월에 치러졌다고 한다면 지금의 미래통합당 당시의 새누리당 이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위 뭐 선거의 기재 정치적 경험이 그렇게 많은 김종인 씨가 왜 새누리당이 장기 집권을 할 거라고 판단했는가? 그게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건전한 야당이 한 곳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건전한 야당이었고 지금은 건전한 여당, 아주 발전적인 여당 그런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내 일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다. 집권하고 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다들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내 일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본심을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선거 때는 숨기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드러내는 게 그거는 정치인들 떠나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치인한테 정직을 바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야당 때 집권당의 행태를 많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많이 비판했다. 그럼 자기들이 집권하면 그런 행위를 안 해야죠. 여러분 이거 어디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지금 현실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맡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믿겨지십니까?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식으로 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편하니까 그대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집권하면 언론, 사법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생각만 하는 거지.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종인 씨는 그러면 왜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친노 또는 친문 세력들한테 속은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문재인 당시 대표가 그런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까? 했더니 이런저런 이제 변명 내지는 해명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그걸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믿었습니까? 했더니 믿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때 양쪽이 다 경제 민주화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씨는 집권하고 나서 경제 민주화를 안 했으니까 문재인 씨가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진짜 경제 민주화를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믿었지만 안 한 거지. 여러분 전국구 또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5번 한 사람이 그냥 경제민주화를 진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런 측면에서 내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처럼 된 거지.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집권을 거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걱정하는데 경제 민주화가 국가의 존망보다 그렇게 더 중요한 문제였느냐 했더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꾸 양극화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 사회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했더니 내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게 내가 안과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점잖은 분이 와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할 말이 없었느냐 했더니 현실이 그렇게 됐으니까 흔들리던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기반을 만들어줬는데 그걸로 탄핵이 이뤄진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집권을 그 기반을 만들어준 김종인 씨. 과연 누가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무상급식이 더 이 나라의 존망에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오세훈의 무상급식 투표가 바보짓입니까? 아니면 김종인 씨의 더불어민주당 합류 그리고 총선 승리
이게 더 바보짓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잘 하겠다고 하는 걸 믿었느냐 했더니 뭐 지도자가 말을 뱉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팽 당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정치적 경륜이 그렇게 상당한데도 그걸 예상 못했느냐? 아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이야 하겠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누가 더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잘 믿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 않는 이런 사람이 미래통합당을 어떤 식으로 변모시킬지 그게 참 주목이 됩니다. 그걸 한번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